클라우드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비용 효율성과 서비스 민첩성을 이유로 IT 인프라를 유닉스에서 가상화 기반의 소프트웨어 디파인 데이터 센터 또는 SDC 기반의 클라우드 인프라로 바꿔가고 있는데요. 왜 제일 중요한 IT 인프라에 대한 관리는 과거의 하드웨어 기반의 인프라를 관리하던 방식으로 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테슬라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운전하시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셀프 드라이빙 데이터 센터. 과연 이게 먼 미래의 얘기일까요? 먼저 IT 인프라 관리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정책 기반의 IT 자원들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VMware의 vRealize 오퍼레이션과 로그 인사이트의 데모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T의 초기 메인프레임 시대에는 메인프레임 한 대에 여러 대의 단말기들을 연결하여 사용하였는데요. 관리 소프트웨어에서는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었습니다. 단말기가 먹통이 되면 3270 단말기에서 프로세스를 죽였다 살렸다 했던 기억이 나네요. 메인프레임 이후에 유닉스 서버를 기반으로 클라이언트 서버라고 이야기되는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각각의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요소 관리 시스템들과 이들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되었었습니다. 주로는 CPU, 메모리,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하드웨어 요소들의 사용률과 장애 상황을 관리해 주는 것이 주된 기능이었습니다. 근래 많은 기업들에서는 CPU뿐만이 아니라 GPU, FPGA 등이 장착된 서버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디파인 데이터 센터 또는 SDC 기반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하시고자 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하이퍼바이저 기반의 SDC, SDS, SDN 등의 인프라 요소들이 구축되고 클러스터 구성이 광범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상화 기반의 가상머신과 쿠버네티스가 IT 인프라 서비스의 핵심이 되었죠. 이러한 가상화된 IT 인프라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물리자원 관리뿐만이 아니라 가상화 자원 관리, 클러스터 관리 등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대상들을 관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지 마세요. 관리를 위한 기술들도 많이 발전하였으니까요. 자, 그럼 셀프 드라이빙 데이터 센터를 위한 운영 관리 도구의 데모를 보실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vRealize 오퍼레이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화면 톤만 제가 블랙톤으로 놨을 뿐이지 아마 아까 보셨던 오퍼레이션즈 화면하고 동일한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보시는 아마 네 가지 메뉴 구성을 이 화면 안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메뉴 구성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설명드릴 게 일단 성능 최적화입니다. 성능 최적화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100%라는 어떤 인프라 캐패시티가 있으면 이 캐패시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능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워크로드 최적화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데모 랩이 제가 서버 두 대로 간간히 유지하고 있고 워크로드가 많지 않아서 그렇게 많이 보여드릴 건 없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만큼 정도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 이 워크로드 최적화에서 하는 기능은 어떤 데이터 센터에 클러스터군이 있다면 이 클러스터군의 워크로드들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최적화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클러스터가 3개가 있는데 이 운영자가 이 워크로드들을 이 클러스터 3개에 밸런스로 하게 유지하면서 배포해서 사용할지, 또는 예를 들어서 한쪽 클러스터의 워크로드를 쭉 몰지,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정의를 하신 다음에 그것을 자동으로 돌릴 수 있게끔 기능을 제공하는 게 이 워크로드의 최적화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고객이나 이런 분들이 이 기능을 사용하는 게 이런 다음과 같은 기능으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클러스터가 있는데 클러스터 세트들을 여러 개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워크로드들을 쭉 배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추가적인 라이선스나 아니면 운영 비용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클러스터 하나를 셧다운 시켜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워크로드들을 쭉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이 클러스터를 셧다운 시킨 다음에 라이선스나 어떤 오펙스 비용을 줄인다든지 하는 관점에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많이 사용하시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인프라를 쭉 운영을 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POC를 하기 위해서 어떤 클러스터에 올라가 있는 워크로드들을 쭉 빼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신규 조직이 들어왔는데 이 신규 조직을 위해서 기존의 어떤 한 클러스터를 비어있는 상태로 제공을 해줘야 된다든지 할 때, 이런 워크로드들을 전반적으로 다른 쪽 클러스터로 움직인다든지 하는 기능들을 이 워크로드 최적화에서 정책적으로 정리를 하신 다음에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V센터를 가지고 운영을 하시게 되면은 아마 소규모 환경에서는 그냥 V모션이나 이런 기능들을 아마 사용자가 클릭해서 진행을 하실 수 있을 텐데, 만약 이게 호스트 환경이 뭐 몇십 대, 몇백 대 규모로 증가를 하고 VM이 뭐 몇백 대, 몇천 대 규모가 있는 환경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렇게 VM을 일일이 V모션 시키고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운영 공수가 굉장히 많이 필요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만약 이 오퍼레이션즈 워크로드 최적화 기능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것을 정책적으로 정의하신 다음에 그냥 버튼 한 번만 딱 누르시게 되면은 모든 VM에 대한 이동 정책 이런 것들을 여기서 설계를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실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거는 이제 적정 크기 조정입니다. 성능 최적화 메뉴 밑에는 이 적정 크기 조정이 있는데, 그리고 이건 리사이징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인프라 위에 있는 VM들이 쭉 떠있게 될 텐데, 이 VM의 사용률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어떤 VM이 4코어 8기가가 할당이 되어 있는데, 사용률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VM은 2코어 4기가 정도는 줄여도 되겠다. 뭐 이런 가이드를 주는 게 이 적정 크기 조정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보시면, 죄송합니다. 실제적으로도 보시게 되면은 이 클러스터 티어 1 아래에 있는 VM 중에 예를 들어서 이 VRA라는 VM을 보시면은 CPU가 12개가 할당이 되어 있는데, 사용량을 보다 보니까 이것은 6코어 6개 정도는 줄여도 되겠다. 그리고 메모리는 40기가가 할당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이 사용률을 보니까 메모리는 6기가 정도는 줄여도 되겠다. 라는 가이드를 여기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오퍼레이션즈에서 이 VM으로 클릭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실제적으로 작업 내용에서 이 VM에 대한 CPU나 메모리에 대한 리사이징을 실제로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요. 다만 이 리사이징을 진행을 하실 때 보통 아마 실제적으로 런타임, 즉 VM을 껐다 키지 않고 CPU 핫플러그나 메모리 핫플러그를 통해서 어떤 리사이징을 진행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고객분들도 많이 여쭤보는 게 소프트웨어적인 디펜던시랑 같이 연관을 많이 지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일반적으로 가이드 드리는 거는 콜드 리사이징을 많이 가이드를 드리고 있고요. 다만 메커니즘적으로 봤을 때는 런타임 리사이징도 가능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객께 제안을 드릴 때 잘 한번 설계를 해보시면은 이런 기능들을 잘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권장사항입니다. 보통 이제 VM웨어 기반의 인프라면은 다양한 이제 인프라의 현상들을 이제 얼럿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될 텐데, 이 권장 사항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현재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어떤 컨피규레이션 미스 또는 어떤 뭐 문제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쭉 이제 리스트업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같은 경우는 데이터 디스크 공간이 부족합니다라는 어떤 얼럿이 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권장사항, 어떤 조치를 해야 되고 이게 왜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쭉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조치를 하실 수 있는 메뉴가 이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기능은 용량 최적화입니다. 용량 최적화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100%라는 카패시티가 있는데, 이것을 얼마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니까 얼마큼 늘려야 될지, 또는 늘릴 수 없으면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기능을 제공해 드리는 게 이 용량 최적화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량 최적화의 용량 평가 쪽으로 가시면요, 결국은 지금 같은 경우는 제 환경이 그렇게 유의미한 워크로드가 있어서 보기 유의미한 데이터가 있지는 않은데, 지금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 데이터 센터 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쭉 이런 사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사용률을 보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사용률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런 사용률을 기반으로 봤을 때 CPU가 앞으로 전체적으로 모든 캐패시티가 100%가 될 때까지 하루 정도 남았다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루 뒤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좀 비약적으로 하루긴 한데 하루 뒤에는 어떻게 보면 인프라를 더 확충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겠죠.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V리얼라이즈 오퍼레이션이 하드웨어에 대한 어떤 비용 관점의 데이터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HP 서버로 구성된 어떤 클러스터에 추가적으로 동종의 HP 서버를 넣게 된다면은 이 HP 서버가 한 대당 단가가 뭐 1,000만 원이고 이 1,000만 원이 감가상각 비율로 봤을 때 이 시기에 넣으면 얼마의 가격으로 어떻게 넣고 거기에 대해서 인프라를 넣게 되면 얼마큼 성능이 확장될지 그런 비용과 성능 플래닝을 이 기능 안에서 다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빠른 시작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기능은 회수입니다. 아까 리사이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리사이징 같은 경우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VM에 대해서 내가 성능을 어떻게 최적화할지에 대한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회수 같은 경우는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용량을 줄일지에 대한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워크로드가 별로 없어서 제가 보여드릴 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VM을 띄워놨다가 전원을 꺼놨는데 담당자가 이 전원이 꺼진 VM이 어떤 게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전원이 꺼진 VM이 어떤 스토리지를 낭비한다든지 어떤 리소스 할당에 대해서 낭비하고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거하실 수 있게 리스트업을 해드리는 게 여기 있고요. 또는 UUVM. VM이 떠져 있는데 이 VM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VM인 겁니다. 그래서 사용률이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겠죠. 다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어떤 담당자가 어떤 VM을 띄워놨다가 이 담당자가 퇴사를 하게 됐는데 그 다음 담당자가 이 VM의 존재를 모른다든지 했을 때 어떤 VM들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데 실행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여기서 제거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스냅샷을 무리하게 많이 찍어서 사용되고 있지 않는 스냅샷을 여기서 리스트업해서 보실 수 있다든지 또는 제거도 당연히 가능하신 거고요. 또는 분리된 디스크, 즉 VM에다가 디스크를 달았는데 VM이 필요가 없어져서 VM은 삭제를 했습니다. 근데 디스크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스토리지나 이런 쪽에 디스크 공간을 굉장히 낭비를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디스크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저도 지금 환경에 이런 디스크들이 쭉 낭비되고 있는 공간으로 있는 거죠. 이런 디스크들을 쭉 확인을 해서 삭제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운영자 입장에서는 내가 가진 인프라에 대한 용량에 대해서 필요 없는 것들을 쭉 삭제해서 전체적으로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여유 사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 100%라는 용량이 있고 80%를 사용하고 있는데 신규 서비스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 신규 서비스가 실제적으로 이 인프라에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 있는 게 이 워크로드 계획이라는 시뮬레이션 툴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100%라는 카패시티가 있는데 여기에 동종의 서버를 2대를 더 추가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캐패시티가 얼마큼 늘어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실 수 있는 게 이 인프라 계획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100%라는 카패시티를 보이는 이 인프라를 HCI 기반으로 마이그레이션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캐패시티가 보이게 될지 시뮬레이션 해보는 게 여기에 있다고, 이 인프라 계획 하이퍼 통합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는 VM웨어 기반의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있는 인프라를 만약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으로 옮겼을 때 사용률이 어떻고 이게 비용이 어떻게 발생할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해보는 기능이 이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운영하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즉 내가 인프라에 대해서 신규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기 이전에 어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게 잘 동작할지 말지 또는 어떤 현상을 보일지를 이 안에서 시뮬레이션 해보실 수 있는 게 이 안에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제 해결입니다. 문제 해결 같은 경우는 아까 경고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면 제 환경에서 여러 가지 경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의미 있는 경고가 있지는 않은데 어찌되었던 이런 경고들을 쭉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경고도 뭐 시간별로 또는 중요도별로 다 몰아서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뭐 이런 경고들을 쭉 확인을 하시게 되면 아까 같이 이 경고가 왜 발생을 했는지 또는 어디서 발생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가 관련되어 있는 다른 경고들, 이런 것들까지 같이 분석을 해주는 게 이 경고 화면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기능은 워크벤치입니다. 사실 이 워크벤치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경고 화면과 같이 맞물려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워크벤치를 실제적으로 돌리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도 한번 기능을 보여드리면요. 잠재증거에 가서 워크벤치를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떠있는 이 경고와 관련해서 발생한 유관 경고들을 쭉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루트코즈 분석을 하실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해 드리는 게 이 워크벤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분석하기 좋은 경고가 있지 않아서 사실 유의미한 화면을 보여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 워크벤치를 써가지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원인 분석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로는 예를 들어서 지금 모 반도체 기업에서 얼마 전에 장애가 살짝 있었습니다. 이 장애가 이 VM웨어 환경에서 고객은 그린플럼 DB를 한 100대 정도를 배포를 한 다음에 이 위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쭉 고객은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린플럼 DB 100대를 쭉 돌리고 있다 보니까 특정 노드에서 이제 IO가 떨어지면서 VM이 먹통이 되는 이제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이 장애 사항을 운영 쪽에다가 이제 보고를 했고요. 운영 쪽에서는 이제 장애 분석을 하면서 이 워크벤치를 돌려보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워크벤치에서 해당 시점에 어떤 특정 VM의 IO가 쭉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와 비슷한 매트릭을 보이는 그 호스트 또는 데이터 스토어 또는 그 데이터 스토어와 연결된 특정 스토리지의 매트릭이 쭉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특정 스토리지에 이제 그 시점에 그 매트릭이 발생했던 시점에 어떤 작업을 했는지 이제 알아본 거죠. 그랬더니 그 스토리지에 그 시점에 이제 어떤 사람이 스토리지에 대한 디스크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는 2번 디스크를 빼고 거기에다 신규 디스크를 넣어야 되는데 이 작업자가 실수로 3번 디스크를 빼고 거기에다가 신규 디스크를 넣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토리지가 갑자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아마 그 안에서 이제 스토리지 내부에서 이제 리밸런싱이 일어나고 뭐 하면서 이제 순간적으로 IO가 어떻게 목통이 된 건데, 그리고 실제 데이터도 좀 유실이 됐을 거고요. 하필 거기에 있던 디스크 안에 있던 게 그 특정 발생했던 문제가 발생했던 VM의 디스크였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원인 파악 분석을 했던 거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조치로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장애 분석을 하게 된 케이스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워크벤치에서는 또 하나 이제 기능을 제공하는 게, 보시면 속성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VMware 환경을 운영하시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예를 들면 vCenter의 어떤 설정 작업을 했는데, 문제는 이 설정 작업이 잘못된 설정이라서 VMware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게 어떤 장애 상황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장애 상황 근거로, 어떤 얼럭 근거로 이 워크벤치를 돌리시게 되면은 VMware 환경이라고 한다면은 그 장애 시점에 어떤 속성을 변경을 했는지 그런 작업 내용 리스트업도 이 안에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Mware 환경의 어떤 작업과 장애 리스트를 효과적으로 연결해서 분석을 하실 수 있는 화면을 이 워크벤치에서 제공을 해드린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을 드릴 거는 이제 로그입니다. 로그는 제가 먼저 vRealize 로그인 사이트를 한번 접속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로그인 사이트도 지금 보시는 화면은 로그인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로그를 뭐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실지 이런 화면을 제공을 해드리는 건데, 부분이 튕겼네요. 네. 네. 오퍼레이션즈에서도 보시면은 이 로그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로그인 사이트로 화면을 포워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로그인 사이트 대시보드를 같이 운영을 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이 기능이 실제적으로 경고나 이런 쪽으로 가시면, 지금 같은 경우는 특정 아마 로그랑 매칭되어 있지는 않아서 그렇긴 한데, 잠자증거 쪽으로 가셔서 로그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 특정 경고가 발생한 시점에 그 경고가 발생한 자원 리소스를
쿼리로 만들어가지고 이 로그인 사이트로 던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경고와 맞물린 특정 타임스탬프에 이 경고가 발생한 그 리소스에 대한 어떤 로그들을 쭉 이 화면에서 같이 분석을 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는 기능을 이 안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성 관리입니다. 구성 관리는 실제적으로 어떤 거버넌스 룰 같은 규정을 쭉 등록을 하셔서 어떤 컨피그레이션 값들을 비교를 하시고 정상적으로 컨피그레이션이 되어 있는지 또는 보안 규정에 어긋나 있는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결국은 이런 모든 내용들을 이 대시보드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시보드를 보시면은 쭉 저희가 기본적으로 프리셋으로 제공하는 대시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AWS, 쿠버네티스 또는 애저 등등 NSX 또는 VM웨어 환경에 각각의 대시보드들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대시보드들을 미리 띄워서 보실 수가 있다는 게 이 어떻게 보면 대시보드 저희가 프리셋으로 제공해드린 대시보드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대시보드 안에서는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뭐 플러그인을 연동한다든지 해서 수집된 V-Realize Operations가 수집한 매트릭 기반으로 어떤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시각화하실 수 있는 게 이 대시보드 기능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VM웨어에 대한 호스트 활용률, 뭐, 네, 조금 인터넷이 느리네요. VM 활용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대시보드들을 저희가 미리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자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가 원하는 대시보드가 또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쪽 대시보드에 있는 요 위젯은 마음에 들고 또 다른 저 대시보드에 있는 요 위젯이 마음에 드니까 요 위젯들을 같이 보고 싶어요. 이런 요청사항이 있을 텐데 여기서 대시보드 만들기, 대시보드 생성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위젯들을 끌어다 놓고 위젯들에 대해서 어떤 매트릭을 볼지를 설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커스텀 대시보드를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대시보드는 결국은 운영자를 위한 관제 화면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맞춤형 화면을 제공을 하는 것을 기능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고객의 프로젝트로 이 대시보드를 납품하실 때 추가적인 작업을 통해서 고객 맞춤형 대시보드를 작성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기능으로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경고나 이런 전반적인 내용도 보셨고요. 실제적으로 각각의 VROPS가 관리하고 있는 매트릭을 세세하게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이 환경 메뉴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각각의 매트릭을 세세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쭉 VM웨어 환경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쭉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특정 호스트에 대한 환경 또는 특정 VM에 대한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한 요약 정보 그리고 거기에 따른 뭐 세세한 매트릭 정보 예를 들면은 CPU에 대한 현재 실제 사용률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은 실제 사용하고 있지 않은 VM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드라마틱한 내용이 있지는 않은데 뭐 이런 사용률이나 전반적인 뭐 많은 매트릭들에 대해서 쭉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매트릭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VM웨어 vSphere 기반이라고 하면은 한 300개 정도 되는 매트릭을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VM웨어 인프라 환경에 대해서 매트릭 기반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300개 정도 되는 매트릭은 다른 말로는 대시보드에 차트로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어떤 고객 운영 위젯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효과적으로 가시성 있는 차트를 제공해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의미를 하게 됩니다. 또는 플러그인을 붙이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시너지 같은 플러그인을 붙이시게 되면 시너지에 해당되는 매트릭들이 이 Visualize에 수집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시너지에 대한 매트릭도 이 안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플러그인이나 이런 것들을 붙이시게 되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연관관계들 이 VM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장비와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리소스 풀에 있는지, 어떤 소프트웨어와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전체적인 타폴로지도 다 함께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을 이 VRealize Operations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데모 잘 보셨나요? 셀프 드라이빙 데이터 센터, 그리 멀지 않은 얘기인 것 같죠? 이를 위해서는 관리 대상 자원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IT 운영 관리 정책의 설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의 개념과 오토메이션, 오케스트레이션의 이해도 필요하겠네요. 감사합니다.